천성화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뉴스에 마침 김의겸 씨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 김의겸 씨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청와대 있을 때인가 지난번에 상가를 막 무지막지하게 대출을 얹어갖고 흑수동 상가를 사고 했는데 또 뉴스에 하면 그걸 팔아서 더불당이 그렇게도 말로만 싫어하는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또 뉴스가 났습니다. 이 정권에는요, 그냥 후한무치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너무 황당하겠지만 위부터 아래까지 철저하게 썩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저는 탐관오리 김의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탐관오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관사주라는 거예요. 무관사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제하 계실 때 사주를 봤는데 관이 없다 하면요, 공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 쪽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쪽을 해야 된다?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지. 엔지니어, 그다음에 사업가, 또 예술가 이런 쪽으로 반드시 진로를 잡아야지. 이렇게 무관사주를 정치라든가 관으로 보내면은 그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상당수가 무관사주가 엄청 많다라는 것은 정말 이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이라는 걸 몇이 나타내주고 있고, 더불어 거기다가 또 재물은 또 다 발달돼 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김의겸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무관사주에 을축으로 편제를 깔았습니다. 이 사주가 축이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편제를 깔아가지고 내가 말을 해서 횡재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사주 분석하면 내가 을목, 내가 말을 해서 어떻게 횡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을목인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편제입니다. 편제. 그러니까 편제가 발달하고 무관사주니까 이 사람이 정치한다 하지만 실제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형식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해야지. 정치를 하나의 사업수단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얼굴도 두껍고 니들이 뭐라 떠들든 이런 사람이 뭐 했다? 기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를. 관이 없으니까 정의감도 없고 내가 남한테 봉사할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바로 축토에 포커스 맞춘다 이 얘기예요. 목생과 화생토로. 그보다 축토는 편제라 해서 횡제라 해서 내가 돈에 탐욕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가지고 이 김의겸 씨 같은 사람들이 상가를 샀을 때 틀림없이 저는 어떤 정보를 이용했을 거라 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대출받을 수는 없거든. 최근에 반부패 비서관이라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가 사진 보셨죠? 상가가 아니더라고. 숲속에 있더라니까요. 네? 숲속인지 임야인지 거기에 무슨 상가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완전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한 거예요. 미쳤어요, 다들. 이 인간들은. 마찬가지로 김의겸이도 제가 볼 때 미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 맛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서 이런 인간에서 철퇴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철퇴를. 발본성을 해야 된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한다고 봐요. 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근혜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대해서 적폐청산한다고 외쳤듯이 우리도 정권 교체가 되면은 역사를 바로잡기 세운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 중에 그게 뭐다? 바로 이 정권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발본색을 해서 의법 처리한다고 봅니다. 의법 처리. 예,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윤석열 씨 지지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 씨 사주 자체가 그래도 강골이다. 그리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거고, 제가 그래서 아마 가장 최초로 2년 전에 윤석열 씨가 분명히 대권 후보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도 윤석열 씨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국 사태 때 윤석열 씨가 분명히 문재인이나 추미애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권 후보 만들어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이제부터가. 대권 후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가, 여기에는 이제 운도 있지만요. 결코 뭐다 물상론도 있고, 그리고 물상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의 어떤 그 물상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냐에 따라서 승패가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최재형 씨, 윤석열 씨, 이재명 씨. 이 3자의 이제 3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뭐 혹자는 이제 뭐 오세훈 씨도 이제 나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준석이가 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 더불당의 목표는 뭐냐면 야권 분열일 거라고 봐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런 사람들 사주 보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조국도 그렇죠. 제가 왜 화가 나느냐. 아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사람이, 예? 정치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사주는 사업가 사주죠. 이 정치가 사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축이 돈인데 이게 바로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김미겸 씨는 나름대로 포커스 잘 맞춘 거예요. 이 사람은 부동산 보은 있어요. 축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현재 또 뭐 이상하게 또 국회의원 됐죠. 이런 사람이 여기에 과연 관심을 갖는다면은 축에다가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느냐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는가? 예? 예. 여기 보시면 이 김의겸 씨가 신금대운에서 청와대에 입성을 한 거예요. 신금대운에서. 자, 근데 무관사주잖아요. 무관사주의 신금은 뭐다? 나중에 관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관제. 무관에 을신충치면요. 관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 신금대운에 올해가 뭐죠? 신축년. 올해가. 자, 그럼 뭐다? 축이 뭐야? 부동산이죠? 돈을이랑 관제가 들어오는 거죠. 올해도. 예. 올해 신축년은 정확하게 딱 그 우리가 이제 기간을 못 내면 내년 구정까지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운이란 거는 오버랩이 된다 이거 오버랩이.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늦게 갈 수 있다는 거야. 신축년의 그 운 자체가. 이 사람한테 축은요. 귀신이에요, 귀신. 왜? 신약사주의 을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3월 9일인가 대통령 선거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1순위다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순위다. 왜? 자, 신금대운에 신금세운이 왔으니 얼마나 불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불길한데 지금 아파트도 사고 상가로 막 떼돈 벌고 천만의 말씀.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대가는 들어온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자, 아파트 팔아서 돈 벌었어. 상가 팔아서 돈 벌었어. 자, 그럼 복이에요, 복. 자, 복 중에 뭐가 있어? 화가 숨어 있다 이 얘기예요. 복 중에 화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돈 버는데 치중을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반 사람 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인 것 같지만 반드시 화가 숨어 있다. 대운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 신금, 을신충에 세운 신축년.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굉장히 혼 좀 날 거라 보고요. 그 다음 대운은 해대운입니다. 해대운. 자, 이거 좋으냐? 이것도 나빠요. 사이충입니다. 사이충. 뭐다? 내가 뭔가 말을 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부동산 돈을 번다는데, 사이충 뭐죠? 내가 행동하는 게 막힌다 이 얘기예요. 사이충으로. 막힌다. 되게 직장을 다니면요. 되게 이때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막힌다. 그러니까 내가 꼼짝달싹 못한다로 보시면 돼요. 이거 언제부터냐면 60에서 64세. 5년 동안은 꼼짝 못한다. 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운은 좋으냐? 자, 제가 천간은 그렇게까지 제가 따지질 않아요. 천간은. 왜냐하면 반짝하고 반짝 흘러가니까 어쨌든 경금이 왔고요. 경금이 왔고 그 다음 뭐가 왔냐면 여기서 술이 옵니다. 술이 오면 어떻게 다? 축술. 사술로 아마 그 김희엄 씨 운에서 또 무지하게 나쁜 운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축술 사술로. 자, 그리고 말년 가서 유금이 옵니다.
이 유금은 뭘 말하냐면 제가 우리가 이제 그 의사로 갈 사람들이 의사 사주에 유금이 많아요. 이건 옛날 한의사가 들고 수술 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금 대운이 왔는데 여기 뭐다 묘가 있어 묘. 이건 뭐냐면 바디를 얘기해요. 바디 몸. 그러니까 내 몸에 뭐하다 칼이 들어온다 이게 얘기예요. 언제? 80에서 85 사이에. 여기서 칼이 뭘 의미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 김희엽 씨 사유 제가 딱 풀어보니까 운은 끝났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부터 관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뭐다 사회층으로 묻어져 내려가면서 술에서 술 축수 사술로 뭔가 상당히 나쁜 일이 또 전개되면서 말년에는 묘유충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 공직자보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동지들 보면요 하나같이 정말 이 사주 자체가 전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사주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면은 정말 참 할 말이 없어요. 무관사주에 편제만 딱 까니까 돈 뺏기 몰라. 돈 뺏기 몰라 이 사람은. 무관이니까 어떻게 한다?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에 대한 관심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저 자기의 사리사욕에 치중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뭐 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번다 얘기예요. 왜 사업을 하면 했지? 왜 청와대 들어가서 왜 국회의원 돼가지고 참, 참,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사주에 맞는 직업을 반드시 택해야 된다. 그리고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면 어떻게 된다? 흘러가는 운이 나쁘더라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강조하는 게 뭐다? 사주에 맞는 직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예. 참 큰일이에요. 예,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운동에 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